그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시켰다. 그 사람은 단지 청소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가 바꾼 건 자리나 권력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 그 무렵 본사 건물에는 새벽부터 묵묵히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새벽 5시 서울 도심의 어둠이 채 걷히기 전이었습니다. 28층짜리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낡은 경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도식이었습니다. 40해 전 이 회사를 세운 사람, 지금도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의 창업주였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한도식은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낡은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고무장갑과 걸레, 그리고 사원증이 들어 있었는데 사원증에 찍힌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3달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죠. 신원조회도 거쳤고 청소용역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한도식은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며 직원 통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 계단을 올라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2명의 청소 인력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상대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말이 필요 없는 사이였습니다. 청소부들끼리는 그랬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았고 그저 맡은 구역을 닦고 비우고 떠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한도식에게 배정된 구역은 12층에서 15층까지 임원 사무실이 몰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는 것이 규칙이었죠. 한도식은 천천히 계단을 밟으며 복도 끝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훑었습니다. 12층에는 부사장실과 전략기획실이, 13층에는 재무본부가, 14층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실이 있었고 15층에는 대표이사실과 비서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이 직접 설계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중이었죠. 그렇게 2시간쯤 청소를 마쳤을 무렵 건물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복도 구석으로 밀어놓은 채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정이었습니다. 장남 한재원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사회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밝은색 코트를 걸치고 비서 한 명을 대동한 채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죠. 한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카트 손잡이를 잡았고 서정희는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도에 놓인 화분이나 소화기를 지나치듯 아무런 인식 없이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죠. 서정희는 15층 비서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동행한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에 또렷이 퍼졌죠. 오늘 오후 회장님 일정 비워두라는 것, 저녁 자리는 본인이 직접 세팅하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수첩에 적었고 서정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이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식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건물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한도식은 쓰레기통을 비우며 복도를 오갔고 그때마다 서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서정희는 여전히 한도식을 인식하지 못했죠. 아니,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부란 존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것이 서정희였습니다. 반면 한도식은 서정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눈빛,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가 기록처럼 머릿속에 쌓이고 있었죠. 오후 4시쯤 한도식은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등 뒤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쳤죠. 하지만 서정희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정희가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 자판기 고장 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한도식은 잠시 멈칫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설 관리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눈인사도 없었죠. 한도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건물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지하 창고에 밀어 넣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경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40해 전 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또렷하게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한도식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죠. 다음 날도 한도식은 같은 시간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 작업복, 똑같은 천가방, 그리고 똑같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발걸음이 조금 더 익숙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한도식은 어젯밤 내내 떠올렸던 서정희의 눈빛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보듯 차가웠던 그 시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12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아직 어둑했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끌며 천천히 구역을 돌았고 임원 사무실 앞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서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비서 없이 혼자였죠. 서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 통화에 열중해 있었고 한도식이 유리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짓으로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죠. 한도식은 말없이 옆으로 물러섰고 서정희는 통화를 이어가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정희가 고개만 내밀더니 한도식을 불렀죠. 거기요, 청소하는 분. 한도식은 걸레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서정희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15층 비서실에 갖다 줘요. 급한 거니까 지금 바로. 한도식은 봉투를 받아들었고 서정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부탁이라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키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지시만 남겼습니다. 한도식은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더 빠르겠지만 청소 인력은 업무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15층 비서실에 도착해 봉투를 전달하자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가 돌아왔죠. 한도식은 그 한마디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정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건물은 분주해졌습니다. 한도식은 휴게실 쓰레기통을 비우며 복도를 오갔고 그때마다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 이사님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아까 회의실에서 목소리 높이시던데. 한도식은 아무런 반응 없이 쓰레기 봉투를 묶었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죠. 서이사는 서정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이사라는 직함보다 그 호칭이 더 자주 쓰였죠. 오후가 되자 한도식은 1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제 그 청소부 맞죠? 한도식은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희는 다가오더니 손에 든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버려요. 그리고 회의실 앞에 놓인 박스들 정리 좀 해줘요. 거기 어지러워서 손님들 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한도식은 종이컵을 받아들었고 서정희는 기다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크고 작은 박스 대여섯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며 정리하기 시작했죠. 무거운 것도 있었고 안에 서류가 빼곡히 들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는데 30분 넘게 걸렸지만 누구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힐끗 쳐다보기만 했고 한도식은 묵묵히 혼자 일을 끝냈죠. 박스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에서 서정희가 다른 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한도식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서정희는 박스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이가 아니었죠. 청소 불안시킨 일을 하면 그만인 존재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한도식은 14층 복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서정희가 나왔죠.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건 내 권한이에요. 왜 자꾸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통화를 끊더니 서정희는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복도에 서 있는 한도식을 발견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지만 서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죠.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있어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서정희가 등 뒤에서 말했죠. 내일 아침에 회의실 청소 좀 일찍 해줘요. 8시 전에 끝나야 하니까. 한도식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죠. 서정희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고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하 창고에 청소 카트를 밀어넣으며 한도식은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서류 심부름, 종이컵 치우기, 박스 정리, 그리고 내일 아침 회의실 청소 지시.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을 지시하는 방식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도식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표정보다 선택을. 낡은 경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오늘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결정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찰하고 기록하고 쌓아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도식이 하고 있는 일이었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도식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정희가 지시한 대로 8시 전에 회의실 청소를 끝내야 했기 때문이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건물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도 절반만 켜져 있었고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끌고 14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어젯밤 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의자는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으며
화이트보드에는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빼곡했죠. 한도식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종이컵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지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까지 마쳤을 때 시계는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도식이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서정이는 회의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확인했다는 말도 없었죠. 한도식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카트를 밀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식은 복도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서정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식은 청소를 이어가며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죠. 2시간쯤 지났을 무렵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서정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 자료 보냈잖아요. 뒤따라 나온 임원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 이사님, 저희가 받은 건 이전 버전이었습니다. 최신 파일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서정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죠. 그때 서정이의 시선이 복도 구석에 멈췄습니다. 한도식이 청소 카트 옆에 서 있었죠. 서정이는 전화를 끊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기요, 어젯밤 회의실 청소할 때 테이블 위에 USB 있었어요? 한도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만 있었습니다. USB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정이의 눈이 가늘어졌죠. 못 봤다고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한도식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할 때 종이컵과 휴지만 치웠습니다. 다른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정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뒤에 서 있던 임원에게 고개를 돌렸죠. 어제 회의 끝나고 누가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나가셨습니다. 서정이의 얼굴이 굳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정이는 다시 한도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분명히 USB는 테이블 위에 뒀는데 청소하면서 치운 거 아니에요? 서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쓰레기만 치웠습니다. 서정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청소 카트를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 좀 해봐요.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카트의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컵과 휴지, 빈 음료수 캔만 들어 있었죠. USB는 없었습니다. 서정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면서 임원에게 다시 말했죠. 일단 백업 파일 찾아봐요. 그리고 비서한테도 확인해보고.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서정이는 자신의 실수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청소부에게 책임을 물었고 증거가 없는데도 확인을 요구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도식은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직원들이 들어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까 회의실에서 무슨 일 있었대요? USB가 없어졌는데 서 이사님이 청소부한테 뭐라 하셨대?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가 가져갔겠어요? 말도 안 되지.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거 건드릴 리가 없잖아요.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직원들은 한도식이 그 당사자인 줄 모르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USB는 결국 서정희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회의 후에 직접 챙겨놓고는 잊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서정희는 한도식에게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시선을 피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갔죠. 한도식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도 사람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한도식은 1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거기요. 돌아보니 서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 것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회의실 청소 좀 해줘요. 같은 시간에.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지시였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서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는 그 대답을 듣고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죠.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아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고 기억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본사 근처 작은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창문을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USB 사건, 서정희의 날카로운 눈빛, 사과 없이 지나간 순간들. 한도식은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식은 여전히 매일 새벽 본사에 출근했고 서정희는 여전히 그를 청소부로만 대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정희의 지시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거기요 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손짓 한 번으로 대체되었죠. 한도식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시키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었죠. 어느 날 저녁 한도식은 13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휴게실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서정희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밀며 휴게실 앞을 지나갔고 그 순간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청소 인력 줄여야 한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거야 뭐 필요한 데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대체 가능하잖아요. 한도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은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말, 그것이 서정희가 청소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한도식은 복도 끝까지 걸어간 뒤에야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40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 한도식은 청소부 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건물도 없었을 것이죠. 그로부터 이틀 후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한도식은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외침이었죠. 한도식은 도구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청소 인력 중 한 명인 김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재빨리 다가가 김 씨의 상태를 확인했죠. 의식은 있었지만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한도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경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방금 연락했습니다. 한도식은 김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서정희가 나왔습니다. 야간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았죠. 서정희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이 대답했죠. 청소하시는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있는 김 씨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구급차는 불렀어요? 그럼 됐네요. 서정희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아, 늦었네. 나 먼저 가볼게요. 서정희는 그렇게 로비를 지나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았죠. 한도식은 김 씨의 손을 잡은 채 서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이 닫히고 서정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침묵이 흘렀죠.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쯤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도식은 구급대원들에게 김 씨의 상태를 설명했고 함께 들것에 싣는 것을 도왔죠. 구급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병원까지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한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도식은 김 씨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죠. 고마워요. 라는 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가는 김 씨를 배웅한 뒤 한도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와 김 씨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협심증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죠. 한도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차가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택시를 잡아타고 본사 주차장으로 돌아갔죠. 낡은 경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서정희는 쓰러진 사람 앞에서 늦었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도 쓰러져서 숨을 못 쉬는 사람 앞에서 서정희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굳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도식은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동이 트기 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한도식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를 문병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고 김 씨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한도식이 들어서자 김 씨가 몸을 일으키려 했고 한도식은 손을 내밀어 만류했죠. 누워 계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도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몸은 좀 어떠세요? 김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밤 박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 뭐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김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던데요.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김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병실은 고요했죠. 잠시 후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었어요. 쉬라고요. 한도식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김 씨는 쓸쓸하게 웃었죠. 네, 근데 그게 다예요. 문병 온 사람은 박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한도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건물을 청소한 사람에게 회사가 한 일이라고는 전화 한 통뿐이었던 것이죠. 병원을 나서며 한도식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청소부로 함께 시작했던 두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때 한도식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가 커지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지금 이 회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까? 한도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본사로 돌아온 한도식은 평소처럼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층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점검했죠. 그러다 14층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회의 중인 것 같았죠. 한도식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익숙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인력 감축 안건이었습니다. 한도식은 걸음을 늦췄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서정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청소 용역비가 전체 관리비의 몇 %인지 아세요? 이건 줄여야 해요. 최소한 30%는 감축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인원을 그렇게 줄이면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해지는데요. 서정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부족하면 남은 사람들이 더 일하면 되죠. 어차피 그 사람들 대체할 인력은 널려 있잖아요. 한도식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체할 인력은 널려 있다. 며칠 전 휴게실에서 들었던 말과 같았죠. 서정희에게 청소 인력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줄이면 비용이 줄고 부족하면 남은 사람을 더 쓰면 그만인 존재들. 그 안에 김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30년 가까이 새벽마다 출근해 건물을 닦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식은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복도 끝으로 이동했죠. 서정희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았죠. 서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옆에 있는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안에 감축안 확정합시다. 지체하면 비용만 더 나가요. 한도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정희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감축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빈 건물에 가장 먼저 들어와 불을 켜는 사람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한도식은 그들과 함께 시작했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대체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상속을 앞두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건물이 조용해졌을 때 한도식은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죠. 화면을 보니 비서실장의 번호였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안건 검토 자료 전달드렸습니다. 한도식은 짧게 대답했죠. 알았어, 확인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창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청소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낡은 대걸레, 다른 고무장갑, 빛바랜 양동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도식은 생각했습니다. 서정희는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는 결정을 밀어붙였죠. 그 결정에서 한도식은 서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쌓아두었던 것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고 결정은 모든 것을 본 후에 내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창고 문을 닫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내일의 일과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죠. 석 달 전부터 빌려둔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외투를 벗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첫 페이지에는 서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날짜별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오늘 있었던 일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날짜, 참석자 안건, 그리고 서정희가 했던 말들. 청소 인력 30% 감축, 대체 인력은 널려 있다. 남은 사람이 더 일하면 된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죠. 수첩에는 이미 수십 페이지 분량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서정희의 말과 행동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한도식은 수첩을 덮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 한쪽에는 서정희의 이름이, 다른 쪽에는 다른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장남 한재원, 차남 한재민, 막내딸 한소영. 그리고 각 이름 아래에는 짧은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서정희 이름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비용 절감 명목으로 청소 인력 감축 주도. 사람을 숫자로 취급함. 글씨를 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도식은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오피스텔에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서정희의 행동은 계속 쌓여갔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 인력에게 비켜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어느 날은 휴게실에서 남은 음식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어느 저녁 한도식은 15층 대표이사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실장이 나왔죠. 한도식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한도식은 가볍게 인사를 받았고 비서실장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도식은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한도식은 청소를 마치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도구를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정희 이사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상속 관련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도식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했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남 내외의 지분 확대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한도식은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한도식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서정희는 상속 지분을 늘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권한을 더 쥐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USB 사건, 청소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날. 김 씨가 쓰러졌을 때 늦었다며 떠나던 뒷모습. 청소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던 회의.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비키라고 하던 손짓. 휴게실에 음식을 그대로 두고 떠나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였지만 모인이 선명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서정희는 일관되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죠.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수첩을 덮고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설계 초안이었죠. 몇 달 전 작성해 둔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장남 한재원과 서정희에게 가장 큰 지분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죠. 빈 종이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설계 수정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펜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분 배정이 바뀌고 조건이 추가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났죠. 한도식은 동이 트기 전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한도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상속 설계안이 놓여 있었죠. 서정희의 이름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대신 다른 이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줄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정희의 행동과 선택이 그 결정을 이끌었고 한도식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한도식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본사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청소부 박만수로서의 하루가 또 시작될 것이었죠. 한도식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 15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와 가족 모임을 겸한 자리였죠. 장남 한재원과 서정희, 차남 한재민, 막내딸 한소영,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인 한도식의 빈자리가 테이블 상석에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문 앞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서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옆에 앉은 한재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꼭 지분 얘기 꺼내야 해요.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한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준비했잖아. 서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죠.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청소부 박만수, 아니 한도식이었죠.
서정이는 물컵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왜 청소부가 여기 들어와요? 서정이가 날카롭게 말했죠. 누가 불렀어요?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만이 차분하게 문을 닫고 한도식 옆에 섰죠. 한도식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죠. 테이블 끝까지 걸어간 한도식은 상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박만수라는 이름이 적힌 사원증이었습니다. 서정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상을 찌푸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온 거야? 한도식은 서정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석 달 전부터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서정희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내가 그 청소부였다는 뜻이다. 한재원의 얼굴이 굳었죠. 서정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말도 안 돼요. 한도식은 서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줄까?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한도식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도식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석 달간의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행동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서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한도식은 첫 페이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서정희는 복도에서 청소부를 화분처럼 지나쳤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죠. 서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한도식이 말을 끊었죠. 그게 바로 문제야. 나인 줄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겠지. 그런데 청소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서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도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USB 분실 사건 때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나? 가장 먼저 청소부한테 책임을 물었지. 증거도 없이. 결국 USB는 내 가방에서 나왔고 서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죠. 착각? 착각한 건 맞아. 하지만 사과는 없었지. 내가 청소부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나?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계속 기록을 읽어내려갔죠. 야간에 김 씨가 쓰러졌을 때 내가 한 말이 뭐였지? 늦었네, 나 먼저 간다. 쓰러진 사람 앞에서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어. 서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한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급한 일?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급한 일이 뭐가 있어? 한도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력 감축건. 내가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체할 인력은 널려 있다. 남은 사람이 더 일하면 된다. 서정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한도식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석 달간 내가 본 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는 사람. 서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한도식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달라지겠다고? 서정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정말로요. 기회를 주세요. 한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기회는 이미 3달 동안 매일 있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한재원도 다른 가족들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도식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발표하겠다. 상속 설계가 바뀌었다. 서정희의 고개가 번쩍 들렸죠.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식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죠. 한도식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실장이 새로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속 설계 수정안이었죠. 한도식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존 상속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무릎을 꿇은 채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식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서정희에게 부여되었던 사회이사 직위를 즉시 박탈한다. 서정희가 숨을 삼켰죠. 둘째, 장남 한재원과 서정희에게 배정되었던 지분은 전량 회수하여 재배분한다. 한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한도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죠. 가혹하다고? 내 아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봤다. 그게 가혹한 게 아니고 뭐냐? 한재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정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도식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에서 서정희를 배제한다.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정보 열람권 일체를 박탈한다. 서정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한도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로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해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서정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한도식은 서정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달 동안 매일 기회가 있었다. 내가 청소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기회였어. 넌 그 기회를 전부 같은 방식으로 썼지. 서정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도식은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비서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2명의 직원이 서 있었죠. 한도식이 말했습니다. 서정희를 안내해라. 개인 물품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오늘 안에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라. 서정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제발요. 하지만 한도식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직원들이 다가와 서정희의 팔을 잡았고 서정희는 끌려가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한도식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 일어난 일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 회사는 숫자로 세워진 게 아니야. 사람이 세운 거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빈 건물에 들어와 불을 켜는 사람들, 그들이 없으면 이 건물도 없어.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한도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어야 해. 지위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결정할 거다. 한도식은 서류를 챙기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막내딸 한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도식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한소영은 아버지 곁에 서며 말했죠.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신 거 저는 몰랐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야 했어.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한도식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소영은 따라 타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한도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한도식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청소 인력 몇 명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한도식은 그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청소 인력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도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고 정문을 나섰죠. 밖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한도식은 잠시 멈춰서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저 높은 건물이 되었죠. 하지만 한도식에게 중요한 건 건물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진짜 회사의 가치였죠. 한도식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승용차가 구석에 서 있었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백미러에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서정희는 지금쯤 짐을 싸고 있을 것이었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권한도 설 곳도. 하지만 한도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서정희가 했고 결과도 서정희가 받는 것이었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한도식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언젠가 대가가 되고 그 대가가 너무 늦게 찾아왔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